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약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 1주 동안 아주 큰 시장의 조정이 있었죠.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좀 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아주 작정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약 마이너스 1% 내로, 그리고 코스닥이 거의 뭐 3%에 가까운, 마이너스 3%에 가까운 하락을 했죠. 그에 맞춰서 제 계좌도 오늘 썸네일에 있듯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빠졌네요. 2천만 원 정도 빠지면은 사실 저도 쉽진 않아요. 참 마음도 아깝고 하지만 안타깝고 하지만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죠.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스텝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131%에서 뭐 116%로 뭐 한 15% 정도 빠졌는데 요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방향성을 맞춰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이게 환율 때문인데 환율이 거의 100, 1170원대를 이렇게 돌파해서 뭐 80원대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기타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봤을 때 조금 과도하게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들은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이더라도 뭐 몇 개월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 하락이 언제 끝날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하락이 언제 끝날까에 대해서 맞춰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하락이 끝날지 이거는 그 매도 주체조차 그날 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이 아무리 예측해봤자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들은 떤 종목을 봐야 되나,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섹터가 지금 고평가고, 어떤 섹터는 저평가이므로 그 다음에 하락 후 상승을 할 때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옮겨놓는 게 좋겠죠. 사실 이것 또한 이렇게 딱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 바로바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할 것은 싼 곳으로 버는 돈 대비 싼 곳 혹은 앞으로 더 좋아질 곳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이제 돈을 옮겨놔야 됩니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싼 거는 2차전지 소대주들이죠.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친구들인데 LNF는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LNF 이런 친구들은 오늘 큰 하락이 나왔죠. 이런 친구들이 큰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고평가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10년, 뭐 20년 뒤에 2배, 3배, 10배가 큰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으면은 언제라도 하락이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한 반도체야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죠. 뭐 제4차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뭐 5G, 뭐 통신망의 모든 곳에 들어가긴 하지만 현재 이제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외국인 형님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밑에서 받아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렸기 때문이에요. 개인 투자를 많이 몰리면은 우리 외국인 큰 자본, 큰 손들은 한꺼번에 이제 악재, 사실 별거 아닌 악재죠. 뭐 메모리 반도체가 뭐 저기 피크아웃 됐다, 뭐 사이클이 끝났다 하는데 DDR5도 나오고 현재 뭐 이슈는 이제 애플이나 뭐 인텔 뭐 이런 친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미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재고분을 높여놨기 때문에 뭐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이슈는 뭐 6개월 전부터 이미 예견된 거였죠.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지 않으면서 당연히 PC 쪽에 디램 가격은 떨어지고 그거는 벌써 1년 전부터 예측되어 있던 건데 그런 이슈로 빼기에는 조금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런 하나하나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판도 끝도 없고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들은 높이 오른 친구들은 팔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사야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이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2차전지 장비주들, 2차전지 소재주는 지금 거의 뭐 하늘을 뚫고 천국에 가 있지만 2차전지 장비주들은 아직 괜찮아요. 밸류가 괜찮은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익 PN이 도 많이 올랐었고 오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고점을 뚫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네요. 추천했던 날짜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른 와중에 비록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지기도 하면서 그 끝까지 밸류를 채워가는 겁니다. A 프로, M 플러스, 뭐 코스모 학도 좀 많이 빠졌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로틱스도 많이 빠졌고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비싼 2차전지 소재 친구들을 좀 덜어서 저 또한 2차전지 장비들 쪽에 조금 더 돈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저평가된 친구들한테 점점 이렇게 돈을 이동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싼 것은 이제 건설주죠. 건설주는 사실 호재도 굉장히 많아요. 뉴스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수주잔고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주택 시장이 워낙 활황인 거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미 뭐 청약 미청약되는 그런 악성 분양 물량들은 거의 없을 거고 내년에도 좋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싼 친구들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테마를 붙여서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잡기가 어려워져요. 싼 친구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특히 건설, 뭐 증권, 금융, 은행주도 참 괜찮죠. 뭐 실제적으로 우리 부동산 활황에 돈을 제일 많이 번 기업은 은행이죠.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은행들이 아주 이자를 긁어 모았습니다. 아주 실적도 점점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코스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이제 제약바이오 없이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제약바이오가 벌써 거의 한 1년째 쉬어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MO, 특히 서린바이오가 대장이죠.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서린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CMO라고 이제 위탁 생산을 한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엮여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이런 친구들은 한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국가 정책상 백신 위탁 생산 사업은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밀고 끌고 당겨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친구들은 몇 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뭐 위더스 제약, CMO 사업을 하는 제약 업체죠. 동구바이오 제약, 뭐 알리코 제약 정도가 있고요. 알리코 제약, 이 친구들은 저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좀 오늘 많이 떨어져서 추가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많이 떨어지지 않은데요. 유닛 테스트 이제 5, DDR5 관련주죠. 유닛 테스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요. 저는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약 현금 비중을 약 한 1,500만원 정도 만들었어요. 현금 비중이 약 한 10%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작정하고 믿는 거는 이제 끝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3,100이 깨질 수도 있고 심지어 3,000까지 깨질 수도 있는데 3,000이 깨지면은 저는 이제 그 만들어놨던 그 1,500만원의 현금을 쓸 겁니다.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약간 121선 쪽에 가면 또 한번 매수 포인트가 오겠는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 코스피는 120선을 깼죠. 이제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 거의 오고 있는데 지지선이 없는 건 아니네요. 이쪽에 이제 3100선이 있긴 한데 이게 깨지면 또 한번 투매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예상하면서 뭐 3,000선, 2,900선까지 열어놓고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한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누누이 항상 말씀드렸죠. 현재 지수는 싼 편이 아니라 살짝 올라와 있는 상장사들이 버는 돈 대비 지수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을 약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예기치 못한 하락이 나왔을 때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개인들이 던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싼 이런 기업들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내일장도 화이팅이에요.